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오늘 저희와 네. 함께 또 실내에서 라운딩 즐기시면서 따뜻하게 좀 라운딩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라운딩 출발하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매니저님?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요. 뭐 날씨는 너무 쌀쌀하지만 네. 증시 상황은 나쁘지 않다. 오늘도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3. 네, 비교적 수월한 파3 홀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의 이 방역 정책 완화에 네.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맞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네. 중국의 어떤 소요 사태, 반정부 시위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 또 급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었지만 오히려 이게 반대로 네. 코로나19 이제 방역 정책 완화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빠르게 좀 호전되는 모습이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뭐 조금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지만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벌써 0.7%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2주 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조정은 짧게 반등은 강하게 뭐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빠르게 악재를 좀 소화를 시키고 그대로 이제 지수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사실상 뭐 그리 어렵지 않은 시장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된 테마 이런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다. 네. 종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시면서 어제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들을 네. 하시면서 오늘 코스피는 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조금 조정이잖아요.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저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어제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 강조를 좀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애플카 이슈가 가장 좀 눈에 띄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애플카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애플카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네. LG전자가 4% 넘게 또 상승을 하고 그 맞습니다. 아래단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애플카가 뭐 신선한 재료는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바야흐로 2년 전에 네. LG전자와 LG마그나 이제 합병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됐고 그러면서 애플카 이슈가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강한 테마로 이제 급부상을 했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2021년 1월 달에 단기 고점을 만들고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에 내리 빠지기만 하다가 네. 지금 연말 연초를 앞두고 다시 한번 지금 애플카 이슈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LG그룹 특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이 애플카 밸류 체인 안에 속할 수 있는 기업들이 벌써부터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좀 들썩들썩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애플카 플러스 이게 또 결국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로 연결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선점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원샷 홀인원 종목 두 종목 다 이 애플카와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잠시 후에 공개되는 애플카 관련된 수혜주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애플과 관련 수혜주 꼭 골라 잡아보시길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먼저 도착한 홀은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홀인데요.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10월에 소개해 주셨던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네, 나이스 이글입니다. 네. 소개해주신 이후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12% 수익 챙겨가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오늘 오전장에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결국 제가 이제 오늘 리뷰를 해드리는 종목들도 이 애플카와 관계 있는 종목을 찾아서 일부러 지금 리뷰를 해드리고 네. 있거든요. 캠트로닉스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 CITS와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DAS라든지 V2X 이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가장 좀 핵심적인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오늘 가장 먼저 좀 중소형주들 중에 튀어 올라간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좀 강하게 튀어 올랐어요. 윗꼬리가 조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초입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벌써 뭐 12%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만 단기적인 목표가 19,000원에서 조금 더 간다면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혹시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캠트로닉스를 대안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V2X는 결국엔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통신 관련된 이런 토탈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으로 캠트로닉스는 목표 주가 2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본 종목은 28일 소개해 주셨던 아모 그린텍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지금 소개해 주신 지 거의 2거래일 만에 네. 6%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3%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월요일 날 네. 우리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테마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하자. 네.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아모그린텍인데 오늘 초반에 한 4%가 넘게 이제 강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모그린텍도 결국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 테슬라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고효율의 이제 자성 소재를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리비안 쪽으로도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아모그린텍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관계회사 중에 아모센스라는 기업도 장 초반에 강하게 좀 급등을 했거든요. 현대차가 이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에 이제 뭐 50조 원 시장에 투자를 한다 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아모센스 같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유라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더불어서 아모그린텍이 전기차의 어떤 핵심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부각을 좀 받으면서 지금 차트의 위치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추세 상승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좀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 단기적으로는 17,000원 정도의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오늘 고점 대비하면 뭐 약 한 5에서 6% 정도 수익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아모그린텍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목표 주가 17,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종목들 이글, 버디 정말 좋은 성적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바로 4811번 님입니다. 피플바이오를 가지고 계시고요. 14,550원에 비중은 7%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제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적인 반응이 좀 눈에 띄는데 네. 피플바이오는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들과 동행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피플바이오는 제가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그래도 그저께 15,000원 넘어서 조금 맞습니다. 터치를 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신고가를 가장 먼저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실제로 이 피플바이오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치매 조기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 뭐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때는 피플 바이오가 약간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는 단기적인 이제 눌림목 내지는 뭐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아주 지금 강력하게 지금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5일선 이격 조정을 중간중간에 이제 거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은
16,000원 정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충분히 이제 전고점 한번 넘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이글 종목으로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들어온 사연은 7134번 님이십니다. 룽투코리아 가지고 계시고요. 4,770원에 비중 1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회장님?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나 그렇죠. 봐요. 최근에 룽투코리아 지지난주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맞습니다. 했었는데 게임주들의 투심 악화로 최근에 많이 밀려났어요. 그렇죠. 네. 이게 결국은 중국발 모멘텀으로 살아났다가 위믹스 이슈 때문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 중국의 이제 판호 발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완전히 저는 이제 사라진 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감안을 했을 때 결국은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은 한 4,000원 정도. 물론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는 뭐 4,000원이 조금 더 낮은 가격이긴 네. 합니다만 매수가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손실을 좀 줄이고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시라는 측면에서 단기 목표가 4,000원 말씀드리고 버디 의견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룽투코리아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4,000원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고요. 대망의 마지막 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네. 다시 돌아온 애플카 이슈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애플카 관련주 기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애플카 이슈가 부각이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도 상승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카가 단순히 뭐 LG전자에만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넓게 보면 이제 전장 네. 사업 분명히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애플카는 또 반도체 관련된 이슈하고도 연결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지금 애플카와 관련된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된다라는 건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성 파인텍 방금 재은 아나운서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이제 부품주예요. 부품주이지만 왜 이 대성 파인텍이 애플카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이제 가장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품은 파인 블랭킹 이제 금형 제조 기술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지적 재산권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파인 블랭킹을 어디에다가 납품을 하냐면 가장 주력 고객사가 마그나라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이 마그나가 LG하고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전장 사업부로 새롭게 이제 탄생을 했잖아요. LG 마그나라는 회사가 가장 주력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 LG 마그나가 애플카의 파워트레인을 포함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일체를 공급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분류가 좀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애플카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될 때 시장에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중소형 부품주 중에 하나가 바로 대성 파인텍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움직임도 보시면 이 종목도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지난주 후반부터 고개를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LG 마그나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미국의 이제 GM과 같은 이런 대형 완성차 회사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했던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밸류체인 그야말로 이제 애플카 자동차를 만들 때 애플은 설계만 하는 거고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 핵심적인 어떤 부품 공급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대성 파인텍이라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2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사실 되게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소형주들이 주가가 한번 탄력받고 움직이면 20% 30%씩 막 급등하거든요. 네. 상한가까지 이제 갈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한 2,200원 정도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이제 목표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지만 만약에 박스권 상단이 이제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좀 강하게 상승 시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7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대성 파인텍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2,200원, 손절가 1,700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파인 디지털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하면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 관련된 종목, 뭐 팅크웨어라든지 파인 디지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큰 주목을 받진 못했어요. 네. 근데 왜 이 파인 디지털을 또 제가 애플카 수혜주로 준비를 좀 해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디지털은 이제 유무선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이제 판매하는 기업, 가장 이제 주력 제품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용 블랙박스라든지 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골프가 또 저희도 지금 골프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골프 거리 측정기도 이제 제조를 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인뷰라고 하는 브랜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어요. 파인뷰, 그다음에 이제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이게 네. 가장 좀 유명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브랜드잖아요. 이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파인뷰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시장을 선도하는 이제 고급형 블랙박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전자 지도를 또 보유하고 있는 매퍼스라고 하는 기업의 최대 주주. 매퍼스는 비상장 회사거든요. 근데 이 매퍼스라고 하는 기업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파인 디지털이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이고 애플카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부터 해가지고 생산, 그리고 AS, 대리점망을 이제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발, 생산, AS까지 원샷으로 이제 토탈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위주의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 특허를 무려 14건이나 이제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블랙박스 중에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또 모멘텀이 좀 있어요. 지금 내년부터 유럽은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할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게 뭐 의무화된 건 아니지만 거의 사실상 의무화된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블랙박스를 이제 장착한 차량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보험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블랙박스 뭐 5만 원대 이하의 아주 저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할인받기를 위해서라도 이 블랙박스를 거의 대부분 다 장착을 하거나, 혹은 요즘에는 오히려 블랙박스가 다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이제 블랙박스를 다 탑재를 하는 자동차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블랙박스가 의무화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럽은 아직 블랙박스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블랙박스 장착을 이제 의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파인뷰 같은 이런 제품군들을 유럽 쪽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매퍼스라고 하는 기업 때문인데요. 이 매퍼스라는 회사가 전자지도 아틀란이라는 걸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애플에다가 납품을 한 거예요. 네. 애플의 이제 전자지도를 바로 이 매퍼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애플카가 이제 생산이 됐을 경우에 당연히 전자지도가 필요할 거잖아요. 안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파인 디지털이 애플카의 또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골프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스크린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고 직접 이제 라운딩을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파인뷰 같은 이런 이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술을 응용해 가지고 골프 거리 측정기인 파이캐디라고 하는 이런 이제 측정기도 제조를 네. 좀 한 기업이거든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모멘텀으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블랙박스를 유럽 쪽에서 이제 수출하는 거, 그리고 애플카와 관련해서 전자지도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프 거리 측정기와 관련된 이슈. 요 세 가지가 파인 디지털의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움직이는 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대성 파인텍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애플카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서서히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이제 좀 강하게 붙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테마주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저가권에서 혹은 시세 초입 구간에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000원 정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5,8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조금 매물 저항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짧게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뭐 한 10% 내외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단기 대응 하셔도 되고요.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6,000원 정도 내외를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일단 1차 목표 가격을 6,000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애플카 관련 수혜주 대성 파인텍 그리고 파인 디지털 오후장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의 네. 발언이 예정이 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12월 FOMC 이전에
전에 마지막으로 있을 발언인데 우리 시장에 그렇죠. 미칠 영향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8월 달에 네. 잭슨홀 미팅 때 연설하고 나서 시장이 9월 달에 완전히 주저앉아 맞아요. 버려가지고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린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경계감 아마도 때문에. 네, 연말을 앞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상식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시장에 아주 충격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좀 극단적인 또 매파적인 발언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그런 기대이기 때문에 내일 연설을 좀 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FMC까지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상승 기원해 보도록 네. 하겠고요. 내일 시장에서 우리 증시의 상승도 기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